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최신 판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해서 2억 원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위자료로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 같은데요. 실무에서는 계속 좀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유책 배우자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깨졌고, 이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위자료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 위자료 인정 금액이 한 10년 정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위자료 2억 원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A와 B 두 사람 부부인데 74년에 혼인을 해서 꽤 오랜 기간 이제 부부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 씨가 외도를 하면서 계속 이제 혼인 관계에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유책 배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B 씨가 2006년에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B 씨의 이혼 청구를 다 기각했죠. 왜냐하면은 혼인 기간 중에 다른 여자 만나기도 했고, 뭐 갑자기 가출하고 연락도 안 받고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니까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B 씨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봐서 이제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뭐 항소도 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했는데 모두 기각돼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이혼 청구가 끝났죠. 확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7개월 가량 지난 뒤인 2016년에 B 씨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동일하게 이제 B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유책 배우자인 B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봤냐? 물론 이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 씨의 유책 행위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재산 관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책 배우자인 B 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2심의 판단에 의해서 양측이 모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서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양보만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뭐 가족관계를 이제 다시 합치고 부부로서 실질을 갖고 살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 라는 형태로 난 이혼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만 비난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정도면은 이미 별거 자체가 너무 장기간 동안 고착화돼서 이미 부부관계로서의 실질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거고, 이런 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가 되면은 법원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사건을 가보죠.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번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청구를 합니다. 왜냐면 이혼 청구가 인용되긴 했지만은 부부 사이 혼인관계의 직접적인 파탄이 되는 원인은 그 책임이 B씨한테 있다. 5억 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2억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은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차례 뭐 B 씨는 이제 혼인관계 중에도 부정행위도 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B 씨가 H 상대로 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도 했었고, 이러한 무리한 이혼소송 청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청구가 A 씨한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보셔서 알겠지만 1차 이혼 소송도 있었고 2차 이혼 소송도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뭐
손해배상 청구,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거는 부부였던 사람인데 그냥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남이었던 사람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악연이 된 거죠. 이런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배우자로서 그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고 이러한 B 씨의 행위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를 그 금전으로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A 씨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청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B 씨의 고의적인 유책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2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직까지 그 경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아마 위자료가 5천만 원 인정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2억 원이 인정된 이 사안이 일반적인 위자료 인정 액수가 대폭 상향된 케이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판결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자료를 2억 원씩이나 인정해주면서 어떤 법원의 그 판결 트렌드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런 것처럼 이제 각자 처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늘 생각하시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 진행을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